백쌤의 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계절도 바뀌고 이제 달도 5월로 바뀌고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시작하는 통합사회 C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이제 통합사회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울림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제 담임 교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감정들이 다양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가능성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학교 때는 전교에서 이제 한 자리 정도 5손가락 안에 들거나 그랬었는데 내가 이제 막 두세 자리 정도로 이렇게 스코어를 받게 되다니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디프레스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개인에 맞는 상담과 위로를 해줘야 될지, 이제 저는 이제 교과교사지만 올해 이제 담임교사 선생님들도 많은 고민을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 해 담임을 해본 결과 지금의 이제 등급이 고착화 될 수 있는 확률은 이제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과거에는 이제 선배들이 등급에 대해서 이제 한 번 안 바뀌어 이렇게들 막 괜히 그냥 던지고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제가 근 한 3년 동안 이제 입시 체제도 바뀌고 그랬잖아요. 블라인드 제도 도입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5할 정도는 그래도 그걸 극복해내는 선배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졸업시킨 35기 선배라든지 과거에 34기, 33기, 이렇게 32기 이렇게 보면은, 그러고 보니까 32기 선생님들이 이제 교생 선생님으로 오시기도 하셨네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친구가 생각보다 2, 3학년 때 더 노력을 해서 좋은 성취를 냈구나. 이런 결과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등급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이제 내가 혹시라도 이제 좋은 스코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언제든지 다른 분에게 왕좌가 넘어갈 수 있음을 또 이렇게 시사하는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의 스타일이라든지 저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이라든지 패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복기를 해보시고 나만의 이제 전략을 찾아 나가는,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와 발판으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인트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잠깐 중단을 하고 이제 인트로를 새로 구성하는데 좀 혈안이 돼 있었어요.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적절한 영상도 좀 찾고 이제 음악도 좀 선곡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바꿀 생각이고, 이제 부금도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또 바꿔봤어요. 부금은 이제 고4마다 한 번씩 바꿔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제가 지난번부터 바꿨는데, 교실에서 이제 특별실을 바꿨는데 이제 조명도 한번 설치해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얼굴이나 이제 입모양 같은 게 잘 보이시는지 이런 것도 이제 피드백 해주시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딱 한 번 정도 이제 시험 범위를 누적시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험 범위가 이제 223페이지까지였죠. C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24페이지부터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224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글씨가 써 있죠.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는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이제 만화 한 편을 좀 보고 갈 건데, 굉장히 짧은 장면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팔목을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뭔가 콜라보레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저도 지금 벌써 외래어를 사용했어요. 조합, 화합, 구성, 뭐라고 해야지? 재구성, 약간 이런 내용이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이.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순 우리말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문 같은 경우도 텍스트라는 말로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사회과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제
글자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뭐 워딩이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된 영상이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봇 XY 인티그레이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대 이제 초중반생이니까 중반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뽀로로를 보면서 자랐을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20대였는데, 예.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이 또봇이라고 하는 이제 게 지금까지도 이제 남학생들 사이에서, 남자 어린이들 사이에서 이제 유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방영 연도가, 게시 연도가 20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 아시려나? 이제 제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무슨 아재 비디오 이런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뭐, 예, 뭐, 그랑조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파워레인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저는. 예. 뭐 태권브이 이런 세대는 아니고, 예, 약간 이제, 예, 그건 저보다 좀 더, 예,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그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변신 전의 자동차들도 국산 차들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인 문화를 창조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박수갈채와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요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225페이지 자료 2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제 순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인티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게 과연 이제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탐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4페이지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새 챕터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자, 큰 글씨 밑에 학습 목표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요.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들어봤을 만한 거예요. 중학교 사회책에서도 뭐 문화 상대주의 이런 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생활과 윤리 같은 거 보시면은 보편윤리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열이 있는 것인가, 혹은 뭐 귀천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들이 다 존중받아야 되는가, 뭐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오른쪽에 이제 방탄소년단 멤버분이랑 한 래퍼분 별명을 써놨는데, 아무튼 뭐 이제 이런 것도 깨알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옷차림이나 뭐 이제 아니면 신체적인 특징으로나 봐서 각각 다 다른 문화권들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이제 표정이 밝고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화합이 되고 있고 서로 좀 존중하고 있다라는 느낌. 예, 그런 걸 의도로 제가 넣었어요. 예,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이제 이건 수능에도 참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 수업이 될지 온라인 될지 모르겠지만 학습지를 또 준비를 할 건데,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문화 인류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강의를 하도록 하죠. 자, 우선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세 개로 나뉘기 전에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화에 우열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아니야, 문화에 우열은 없어. 각자의 다 특성이 있는 거니까 뭐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카오 캐릭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안발을 걸고 있죠. 이렇게 뭐 승패를 가른다는 의도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화는 평가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즉 문화는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문화가 더 우등하고 어떤 문화가 더 열등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야. 예, 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의 입장을 우리가 문화 절대주의라고 하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평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자로 재듯이 요거 기준으로 뭐 요거 위에는 우등하고 요거 밑에는 열등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의 우열을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야, 문화는 이해의 대상이야 라고 보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 상대주의가 내 문화를 더 우월하게 느끼느냐 아니면 상대방의 문화를 더 우월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플러스 문화 상대주의까지 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은 이제 교과서의 텍스트에 일단 먼저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고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문화의 선, 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보는 태도, 이게 문화 절대주의인 거죠. 예. 그리고 이 문화 절대주의는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여기고 그 외의 문화는 열등하다고 여기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 요거랑 그 다음에 밑에 타문화, 오히려 자신의 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타 문화를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우리 민족인데 우리 문화를 더 낮게 평가하고 외국 문화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살펴보자면, 자문화 중심주의는 이제 뭐 그거죠. 말 그대로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나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보는 건데, 뭐 과거에 지금 이제 자파테크족이라고 하는 이제 원시 부족의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나체여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게 좀 모자이크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이제 개척자들이 과거에 이제 그 오리엔탈리즘이죠. 식민 지배라든지 아니면 신학로 개척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이제 뭐 신대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것도 오리엔탈리즘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신대륙이죠. 원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는 원래 거기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영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속춤 같은 거 추다 보면 인디언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워딩이 길더라도 북아메리카 원주민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네이티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컨커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그 서양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그런 지금의 그런 뭐 라틴 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이제 우리 거가 더 우수해, 너네 건 더 열등해, 그러니까 우리 거의 문화 동화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까지 그렇게 나왔었죠. 그런 것도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서양 사람들은 뭐 방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뭐 신고 들어가는 게 참 미개하구먼 하면 뭐 우리 조선보다 이게 사대부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의 문화를 조금 더 이제 우월하게 느끼고 서양의 문화를 더 열등하게 느끼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어쨌든 다른 문화를 깎아내림과 동시에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웩 이렇게 써놨는데, 약간 이것도 약간 외래어긴 하죠. 스웨그 해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분이죠. 제가 이제 다음 챕터가 이제 다문화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순수 한국인이에요. 뭐 이렇게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나 뭐 이제 그런 오리진을 찾으면은 이제 뭐 한국인이 아니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영어 못하시고, 그다음에 또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자란 한현민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죠. 이분이 이제 외국 국적이고 뭐 이렇게 어머니는 영어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들한테 영어를 안 가르쳐 주셨대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CF 감독님이 이제 뭐 한현민군 뭐 스웩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멋있게 했더니 영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스웨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고 모델에서 탈락한 그런 아픈 경험도 있다고 하죠.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뭐예요? 그냥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평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는 자기 문화에 대한 우월감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까는 거. 예. 그게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인 현상도 있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몽테뉴와 이제 뭐 독일인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난방 방식이 더 우수하느냐, 어떤 게 더 우수하냐, 약간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벽난로를 주로 쓰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는 온돌 문화권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한데 개방형 벽난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미권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많이 보이는 굴뚝 타고 막 이제 도둑 들어오고 막 굴뚝 청소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개방형 벽난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폐쇄형 철제 난로는 이제 그 요걸로 이제 베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열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집 중앙에 많이 위치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950, 60년대부터 시작한 교실의 그 난로 있죠? 도시락 대표 먹는. 그런 게 이제 폐쇄형 벽난로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개방형 벽난로는 우리가 서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프랑스식이 더 우수해, 뭐 독일식이 더 우수해.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액, 수액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우월감, 그런 게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난로 방식, 난방 방식을 지금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설명이 좀 길었지만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화 사대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뭐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제 낮게 평가하고 다른 문화를 더 우월하게 본다고요? 애국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꽤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요즘에 막 이제 M 본부에서 막 이제 MSG 워너비 해가지고 막 워우워 하면서 막 그런 소몰이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노래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막 KCM 근육형 진짜 멋있다, 막 흑백사 진짜 막 그랬는데 이제 아무튼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한국 가요는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그때 이제 뭐 링킨 파크라고 하는 뭐 락 밴드라든지 뭐 메탈리카라고 하는 뭐 락 밴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다음에 또 웨스트라이프라고 하는 팝 그룹이라든지 뭐 엔싱크 뭐 이런 뭐 그런 분들 많이 이제 막 유행했었어요. 뭐 에이브릴 라빈이라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의 팝송만 듣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기저에 뭐가 깔려 있었냐면 이제 한국 문화는 좀 저급하다. 오히려 외국 문화가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걸 이제 문화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이제 뭐 어느 나라의 사대할 것이냐, 중국의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머리를 낮게 조아리다, 혹은 뭐 다른 문화나 국가를 숭배하다, 약간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나는 한국 영화 진짜 너무 이렇게 저급스러워서 못 보겠다. 무조건 이제 헐리우드 영화만 본다. 어셈블 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모인다고 하는데 내가 왜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헐리우드 영화만 이제 보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그거죠. 이제 오히려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자기 문화를 오히려 내리 깔면서 그게 기저에 있으면서 상대의 문화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추종,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사대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이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간판 모양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굳이 이제 순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멋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성을 위해서 이제 뭐 외국어로 대체한다든지, 제가 아까 외래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외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는 말을 이제 외래어라고 하죠. 이제 외국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버스를 이제 뭐 순 우리말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외래어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뭐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세종대왕님인 것 같은데 타임랩스란다. 예, 그 타임어프로 하셨나요? 아무튼 여기 보면 엔젤 예. 천사 글쎄요. 예. 그런 카페가 있죠. 예, 뭐 저기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예. 천사 안에 우리 약간 이런 식인가요? 아무튼 예. 여기 보면 뭐 빵집 이거 촌스럽다. 뭐 베이커리라고 해야지. 요즘 뭐 베이커리도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이제 뭐 불어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르팽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뭐 헤어샵 뭐 살롱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살롱의 본질이 그거 아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많이들 바꾸세요. 예. 그래서 뭐 예. 제가 우리 학교 직원으로서 좀 그런 건 아닌데 우리도 이제 DFLHS라는 말도 많이 쓰죠. 대원해고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예. 그래서 뭐 이제 외국어를 무조건 사용하는 게 다 사대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촌스럽다라고 하는 혹은 저급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기저에 깔고 다른 문화를 숭배하는 것, 그게 이제 사대주의의 본질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저에 깔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와 사대주의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대주의의 사례가 아까 그 이제 인티그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제 사례 뉴스거든요. 그 뉴스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만화 참 좋아하죠. 그런데 만화 속 인기 캐릭터들을 보면 뜻모를 영어를 반복해 외칩니다. 무엇이든 흡수할 나이에 우리 아이들은 캐릭터가 쓰는 영어는 멋지고 같은 뜻의 우리말은 촌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만화가 나오자 아이가 이목을 집중합니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세 살 배기 서툰 말로 어떻게든 대사를 따라해봅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합체하자! 로봇! X, Y! 인티그레이션! 로봇! W! 테이크 오프! 인테그레이션은 통합, 트랜스포메이션은 변신이라는 뜻의 어른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만화 영화는 한술 더 뜹니다. GT02 고릴라, RH03 유닛, 세대 버스터 머신이 컴바인 오퍼레이션, 필살기 디멘션 크래쉬로 적을 부수는다. 요즘 최고 인기라는 이 만화도 골드 드래곤, 에픽 드래곤 배틀 등 어려운 영어가 줄줄 나옵니다. 문제는 언어를 막 익히기 시작하는 6살에서 8살 아이들이 주로 본다는 겁니다. 어린 연령일수록 쓰기보다는 읽기, 들려주기, 말하기.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봤을 때 멋있으면 그냥 그 언어도 가차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또봇 변신할 때 뭐라 그래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 합체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인티그레이션!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이런 착각까지 합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우리나라. 자, 그럼 또봇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또봇 변신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시작! 물어보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영어가 더 멋있다는 쪽으로 우르르 이동합니다. 미국말인 것 같으니까 더 재밌어서요. 합체는 약간 이상한 것 같고 이쪽은 좀 멋져요. 합체란 말을 하면 폼이 없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온 것 같아요. 외국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우리말로, 쉬운 우리말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이제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거는 이제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역사 이래 가장 극심한 그 외국어 사대주의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닌가. 글로벌 시대에 지나친 언어 쇄국주의도 문제겠지만 언어 습관이 시작되는 유아 단계에서부터 뜻모를 영어는 멋있고 한글은 촌스럽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종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제 뭐 아이들이 뭐 바바바 하면서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 뭐 이런 말을 뭐 배우기 전에 뭐 인티그레이션 뭐 하면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배우면은 글쎄요 뭐 조기 교육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이제 좀 애매모호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요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우리 아이들 영어 멋지고 한국어는 좀 촌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라고 앵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변신, 뭐 합체 이런 얘기가 옛날엔 저희는 뭐 변신, 합체 이런 얘기 많이 썼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런 이제 국산 만화에 불구하고 요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 교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이들이 뭐 멋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에서 좀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이 오히려 순한국어 아닌가요? 라고 이제 요런 이렇게 오개념 같은 경우 이런 건 조금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외국어 사대주의에 빠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염려를 표하는 그런 뉴스 영상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릴 수 있겠죠. 뭐 저 역시 이제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제 유치원이 있거든요. 대원 킨더가든이라고. 영어 유치원인데 저한테 막 물어보세요. 이제 자식 나오면은 거기 보낼 거야? 뭐 영유 보낼 거야? 혹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거기 출신이 많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옳으냐 그게 그르냐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그건 이제 뭐 개인과 부모님 뭐 이제 그런 교육관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문화를 대하는 인식 같은 것들이 편향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접하는 거 좋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섭렵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우리 거를 이제 낮게 평가하는 거 혹은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하는 거 뭐 이제 높낮이를 평가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교육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요 얘기 먼저 좀 갈게요. 이게 이제 사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건데 22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천화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교과서 자체에만 보시면은 이제 뭐 지도의 중심에 뭐 중국을 배치하여 중화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이 지도가 조선 중기 이후에 만들어진 지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이제 좀 주체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중화사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이제 중국어과 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인 유학생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서술할게요. 그 부분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중화 사상이란 그렇습니다. 이제 중화라고 해서 뭐 보통 중화요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운데 중자에 될 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화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렇게 동화주의의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화 사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 주변국들은 변방의 이제 속된 말로 오랑캐들이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중국인들이 여겼다라고 전해져요.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한나라 정도의 이제 뭐 북방에서 이제 한족을 뭐 괴롭혔다고 하는 뭐 흉노족이라든지 뭐 이제 그 흉노족이 나중에 뭐 로마 제국 침공까지 뭐 이게 뭐 아틸라라고 해가지고 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뭐 남쪽에는 이제 뭐 남만 해가지고 지금이 아마 이제 뭐 미얀마라든지 필리핀 쪽 계열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뭐 서융 해가지고 뭐 티베트 쪽이나 아니면은 지금 위구르 자치구 이쪽을 지칭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동이라고 해가지고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뭐 서융, 뭐 북쪽, 남만, 뭐 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한국사에서 뭐 동이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민족도 이제 오랑캐로 취급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역사서에서 뭐 그 중국의 뭐 한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기 이런 것들의 기록을 보시면은 뭐 동이족은 뭐 활을 잘 다루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이성계라든지 아니면 뭐 주몽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활을 잘 쏘는 그런 위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동이족의 활 솜씨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좀 열등하게 여겼다, 오랑캐라고 불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화사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 중화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고려 시대에는 뭐 원나라, 그 다음에 뭐 조선 시대에는 뭐 명나라, 청나라 이런 식으로 이 중화사상을 인정하고 중국을 숭배했었어요. 그래서 이 중화사상을 누가 주장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사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천화도나 아니면 그 바로 옆에 있는 지도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약간 뭐 비슷한 지도인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천화도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지도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든 지도인데 내용은 중화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에 두고 그 오른쪽에 우리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예요. 이거 혼일강리 역대국도라는 지도인데 가운데 보시면 중국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고요. 결국엔 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면 위험하고요.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중화사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화사상을 통해, 그러니까 이 지도에 중화사상을 반영시켰다 내지는 중화사상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화사상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 사대주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중화사상이지만 누가 제창했는지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요렇게 이 PPT 자체, 제가 뭐 예를 들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PPT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나 이제 애매한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인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룡이죠, 콘. 이 친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막연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요? 지금 이게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난이라고 하는 그 빵의 일종인데 여기다가 이제 커리 소스를 찍어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비리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제 쌀밥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밥인데 그 통합사회 A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쌀과 동남아시아 쪽에 나오는 쌀은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이쪽은 좀 길쭉하거든요. 슬림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어쨌든 이제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어느 나라 혹은 어느 민족이 이제 보통 이런 식사법을 취하죠? 맞습니다. 인도 쪽에서 이제 이런 식사법을 많이 취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양손을 다 먹는데 사용하진 않죠. 뭐 오른손만 사용하고 왼손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할 때 쓰신다든지. 그리고 식전에 이제 뭐 이분들이 손으로 아무리 밥을 먹지만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세척하는 물을 항상 사용해서 식전에 손을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막연하게 뭐 지저분하다,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오른쪽에는 이제 티벳에서 유행하고 있는 장례 문화인 유행하고 있는 장례 문화인 천장 내지는 뭐 조장, 뭐 풍장 뭐 이렇게 세 가지 네임이 있는데 뭐 이제 세 조자를 써서 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하늘에 이제 시체를 올려보낸다라는 뜻에서 천장이라는 의미도 쓰고요. 그다음에 뭐 바람에 그냥 날려보낸다는 의미에서 풍장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퓨네럴 문화가 그렇잖아요.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매장 내지는 뭐 화장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이제 티벳에서는 그냥 이제 산 위에다가 시체를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나 새들이 그 이제 시신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이 없다면 이걸 이제 뭐 미개하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비판, 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지역의 풍습이 옛날부터 그랬고
또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었냐면 새가 이제 시신을 이제 다 뜯어먹고 올라가면 이제 그 영혼이 같이 승천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문화상대주의는 문화를 절대 평가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정 문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그 배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리즌을 항상 붙이는 게 이제 문화상대주의의 특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평가하지 않고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페이지를 한 페이지 넘겨야 되고요. 2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그 사회의 맥락 흐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배경, 뭐 리즌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인데 그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이제 그 문단의 마지막 줄인데요. 사회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그것이 형성된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해하고요. 각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상대주의의 기능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제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확대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타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와 관용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타 문화와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가 뭐 무조건 만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아무리 그 지역이나 종교의 풍습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뭐 이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편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써 있고 유사하다라는 표시를 제가 써놓고 그 다음 이제 윤리 상대주의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사진 뭐죠? 여기 보면 이제 할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무슬림들 중에서도 좀 이제 강경한 성향을 지니신 분들이 이런 의식들을 많이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결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생식기의 일부를 이제 잘라내고 또 남은 부위를 이제 봉합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이제 위생상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고 또 이제 아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뭐 혹은 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인간의 생명, 존엄성, 그다음에 뭐 행복 추구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즉 윤리 상대주의가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제 과거의 중국 전종 문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뭐 발이 작은 사람이 미인이다. 뭐 얼굴이 아니라. 그래서 뭐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뭐 이 전족도 뭐 미의 기준을 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발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이제 이렇게 발걸음을 종종걸음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좀 보면서 남성들의 우월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속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발 사이즈를 줄이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5cm 정도인데요. 이게 성인 여성의 발이 5cm? 말도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발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막 기울어져 있고 이제 그런 사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체를 훼손하거나 뭐 인권을 좀 박해하거나 이런 문화 상대주의는 우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윤리 상대주의라고 하는 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뭐 226페이지에 보면 각 인사법에도 고유한 문화가 있다. 이건 이제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만화인데요.
이제 뭐 키크유족 해가지고 뭐 침을 뱉어서 서로 인사를 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수분이 부족한 주변 환경 때문에 뭐 그랬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티베트의 인사법은 혓바닥을 내미는 건데 이게 뭐 상대방을 뭐 기만하고 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의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나는 도깨비가 아니다 뭐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쉐이크 핸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뭐 요런 의미죠. 이게 나는 무기가 없다. 이게 서양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무기를 꺼내 가지고 이제 빵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무기가 없어. 당신과 친교를 맺고 싶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악수가 있다고 하죠. 예. 언젠가는 이제 뭐 모르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시기가 계속이 되면 요즘에 이제 핸드쉐이크도 안 하고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또 예, 문화상대주의적 요소. 얘네들은 왜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질이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감염을 피하고자 이제 주먹만 살짝 부딪히는 문화가 있었을 거야. 후대에는 우리를 또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홍이라고 하는 마오리족의 그런 이제 코 맞대는 문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요 정도는 이제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인권을 훼손하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 228페이지의 그 연극은요. 예, 시험범위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시 이제 22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예,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윤리. 그러니까 보편윤리란 무엇이냐? 보편은 뭐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디서나 똑같아야 된다. 인권의 보편성 약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극단적 문화상대주의 얘기하면서 윤리 상대주의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는 상대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의 밑줄부터 치자면 첫 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문화상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요. 어떤 문화가 이제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성찰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뭐 할래 뭐 그 부족의 전통 아니야?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뭐 노예제나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 인정하게 되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윤리상대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니면서도 그러니까 윤리상대주의는 윤리란 상황에 맞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상황에 따라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윤리상대주의인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문화상대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편윤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쭉 이어서 갈게요. 자, 뭐 제가 아까 했던 얘기들이 써 있죠. 윤리상대주의란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도 그 상황에 맡겨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제도 뭐 옛날부터 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윤리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고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밑줄치기 굉장히 많네요.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각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윤리 관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되게 라이트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 배웠고 문화 사대주의 배웠고 문화 상대주의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윤리 상대주의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이 윤리 상대주의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윤리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보편 윤리의 관점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종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다양한 종교에 담긴 황금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 윤리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크리스트교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 혹은 뭐 논어에 나온 얘기들 뭐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들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시험에 나올 확률도 뭐 높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인권 보호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맺어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건 보편적이다. 상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오른쪽에 이제 뭐 전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엑스레이 사진이 여기 있죠. 그래서 기형적으로 이제 발이 자라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들. 이제 뭐 이런 것들 제 자료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거 이제 뭐 중국의 진시황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귀족이 죽었을 때 이제 하인들도 같이 묻히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생명을 앗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이건 이제 냉철하게 좀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새겨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창의음악 활동하기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티벳의 조장, 뭐 천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 문화 혹은 뭐 히잡 착용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설명했던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통합사회를 잡아라 책이나 아니면 이제 교과서를 좀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비슷한 거예요. 이건 이제 뭐 절벽 위에 이거 통합사회를 잡아라 책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절벽 위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매달아 놓는 모습들, 아예 고정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뭐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 이제 상대주의적 관점. 그다음에 이제 뭐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건 이제 뭐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중간고사의 마지막 문제로 냈던 것처럼 그 전통문화의 계승 뭐 이런 것처럼 뭐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찬반 의견이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첫 통합사회 C 시간인데, 글쎄요, 이제 중요한 내용도 참 많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능지 필 경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본의 아니게 자꾸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이게 여러분들 통합사회로 배운다고 끝나는 파트는 아니에요. 이 부분 굉장히 수능에서 많이 항상 꼭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최소 2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강조를 하고 이제 목소리의 톤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뭐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다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뭐 이제 학습지를 채우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행평가가 진행되게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수행평가 날짜는 정해졌죠. 아마 학습지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첫 시험을 보고 난 뭐 소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전에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실 거예요. 또 이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딛고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해서 얼마나 그걸 잘 감사하며 유지하며 베푸느냐,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또 얼마나 그 부분을 잘 극복하고 얼마나 빨리 일어서느냐, 이런 것도 또 인생의 또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뭐 그래서 뭐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뭐 이렇게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저는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40을 굴혹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시련들이 계속 와요.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대학을 간다라고 해서 뭐 해필리 에버 애프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백쌤의 교실.